예, 장영혁의 마켓 시그널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예요. 장영혁 팀장님 오셨는데요. 11월을 정리하면서 12월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전략들 세우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제 새벽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가 어제 얘기를 했는데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네. 말씀하셨고 오히려 뭐 원하는 강세로 가면서 네, 코스닥도 다시 올랐습니다. 이제 투자자들의 궁금증은 11월을 보내며 12월에도 상승세가 이어질까 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이 그 내용이고요. 네. 첫 번째 코너에서는 코스닥 최근에 제가 변동성 확대에 대한 얘기를 많이 그렇죠. 말씀을 드렸으니까 코스닥 얘기 한번 하고, 두 번째 코너에서는 뭐 삼성전자 있으면 그냥 편안한 증시가 올해 증시였는데 어제 미증시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어제 다우는 0.4%가 올랐고요. 뭐 금융주 중심으로 많이 올라붙었어요. S&P는 보합, 약보합권 찍혔고요. 어제 나스닥이 우리가 소위 뭐 빵 주식이 불렀던 이 시총에서 하루에 65조가 날아갔더라고요. 어제 뭐 빵 내에서는 뭐 3%, 5% 뭐 뚝뚝 이제 떨어지는 모습들이 많이 있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 이상 크게 떨어지는 모습. 예.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들 어제 낙폭이 작지 않아서 과연 내년에도 삼성전자만 물고 늘어지면 되는 시장일까? 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오늘 한번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페이지 보시면은요. 요즘 제가 이 말씀을 많이 했어요. 연속성을 경계한다. 그러니까 이 정도 올라붙은 시장에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 상승이 거의 뭐 수직 기울기로 몇 거래에 나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이어갈 수는 없어요. 그리고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요즘 이 시총 상단에서 소위 변동성이 높아졌다. 그러니까 셀즈 엔진이라고 부르는 이쪽에서 변동성이 높아졌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렸는데, 뭐 차트가 준비가 됐으면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네요. 예, 어떤 거요? 신라젠 주가 추이를 최근에 한번 열어놓고 보신 분들이 셀트리온 이 변동성을 한번 비교해서 보시면 명확하게 드러날 거예요. 신라젠은 뭐 상치고 뭐 15만 원 넘겼다가 10% 하락하고 다 밀어 제껴서 지금 나오네요. 네. 이게 지금 신라젠의 최근 일본 모습이거든요. 여기는 급락했다가 조금 메꿨다가 급락했다가 올렸다 빠졌다가 급락했다가 어제도 추가적으로 밀어서 이 움직임이 있었다가 올라붙이면서 끝을 냈거든요. 이게 적지 않은 변동성입니다. 근데 얘가 코스닥 넘버 3 종목이에요. 네. 근데 넘버 1 종목을 한번 셀트리온은? 보시면요. 셀트리온은 상대적으로 지금 신라젠은 고가가 15만 원이 넘고 지금 종가장으로 봤을 때는 뭐 어제 10만 원이 깨지는 모습도 뭐 많이 이제 보셨을 테니까. 근데 셀트리온 같은 부분을 한번 보시게 되면 상대적으로 흔들림 폭이 훨씬 작아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이오를 신라젠이 대표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변동성이 커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셀트리온은 신라젠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럼요. 얘네는 어닝이 보이잖아요. 또 단단한 그 주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로열티 높은. 그 차이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 돈을 지금 벌고 있느냐 아니면 기대감만 있느냐 이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뭐 우리가 보는 것처럼 신라젠이 상당 부분의 변동성을 표출을 해도 코스닥 내에서 최근 움직임 한번 보시게 되면 흔들림은 있습니다만 부러졌다라고 확신하기 어려운 이 차트예요. 거래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울기에 뭐 정말 뭐 이 밑으로 뭐 이렇게 뚝뚝 분질러지면 당연히 대응을 해야죠. 지금 여기서 보시게 되면 뭐 이날 삼성전자가 한번 멱살 잡고 내려간 날을 제외한다라고 하면 아직까지 뭐 크게 움직임이 없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연속성을 경계합니다. 뭐 예를 들어 뭐 뚝뚝 밑으로 끌고 내려가는 모습이 이 하락의 연속성을 찍게 되면 이건 당연히 걱정이 많이 되죠. 뒤집어서 얘기하면 하락의 연속성만 없으면 오케이 사인을 주는 시장이었는데 어제 미증시 내용이 부담이 사실 많이 되죠. 어제 미증시 부담이 좀 상당 부분 많이 되고, 최근 비트코인도 보게 되면 이거 10,000불 넘었다. 원래 만세 한 다음에 11,000불 장중에 보여주던 게 끝날 때는 9,400불 이렇게 끝나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제가 비트코인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안전자산도 아니고 위험자산도 아닌데 상관계수가 제로가 나오고 있으니까 안전자산은 더더욱이 아닐 거라고 보니까 위험자산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산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쪽에서 변동성이 이렇게 잡히는 부분들이 무관하지 않다. 그래서 최근 시장에서 이 연속성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시장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와중에 11월 증시가 오늘 마지막이니까 내용을 좀 보면 뭐 특징은 딱 명확해요. 거래소는 쉬어갔다. 뭐 크게 빠졌다도 아니고 그냥 쉬었다가 맞는 표현이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코스닥이 많이 메꿨다. 올해 시작해가지고 불만들이 뭐 거래소만 갔어 뭐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셨겠습니다만 지금 10월 이후에 코스닥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메꿔냈다. 근데 해당되는 시기 동안에 그럼 뭐가 코스닥이 전반적으로 다 올라서 이 시세가 만들어졌으면은 시장 전반적으로 심리도 굉장히 좋았겠죠. 예.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이 헬스케어 업종 지수는 이 기울기로 올라갔고 헬스케어를 뺀 코스닥 나머지들을 보게 되면 상승이 거의 없어요. 명확하게 구별이 되네요. 이게 만들어진 기울기가 이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상단을 쳐다보고 있는 최근 제가 ETF 흐름 말씀 많이 드렸으니까 ETF 설정하게 되면은 바스켓 이 구성 수요가 늘기 때문에 결국 이 현물을 사야 되는데 지금 코스닥 150 내에서 이 바이오 테크놀로지가 안고 있는 비중이 어제도 보여드렸습니다만 54%. 이 중에 신라젠이 지금 이 12월 정기 변경에서 7%대 추가로 편입되고 나면 바이오테크 인덱스, 이 바이오테크 비중은 코스닥 150 내에서 60%를 넘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 이 현물값에 대한 수요가 바이오로 올라탈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런 부분들이 이 그림을 만들어냈고 최근 이 바이오 쪽에서 변동성이 높아졌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신라젠이 대표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연속성을 경계하면서 시장을 보는 입장이고 1월 중순 이후에는 이제 셀트리온이 빠져나가면서 지금 코스닥 150 내에서 셀트리온의 비중이 20%거든요. 그럼 이 20%를 걷어내고 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럼 다른 종목들의 비중이 좀 높아집니다. 그래서 높아지는 쪽도 보게 되면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신라젠, 바이로메드, 뭐 메디톡스, 뭐 코미팜, 휴젤 뭐 이런 쪽들의 비중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부러졌다, 뭐 했다 이런 얘기 함부로 하는 거 아니고 물론 하락의 연속성을 발생시키면 그때서부터는 경계 모드로 들어가겠습니다만 셀트리온이 또 상장 폐지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가치로 보면은 거래소 넘버 5 종목으로 올라갈 예정이기 때문에 이 그림들 요즘 많이들 보고 계실 거예요. 예전에 코스닥이 얼마인지 알아? 이거 모르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많죠. 예. 네. 지금 거래소도 2,900이 안 되는데 네. 코스닥은 그 어려운 2,900을 00년도에 이미 만들어 본 적이 있어요. 네. 물론 그 이후에 뭐 다이렉트 200피까지 뭐 빠지는 모습을 만들어내긴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보게 되면 뭐 위기 터지기 전에 840p 그리고 중소형주 전성시대 뭐 르네상스 얘기 나올 때가 780p 그럼 시장에서는 딱 생각하는 거 이거거든요. 780p 넘어서 840p 넘으면은 그 위로는 B네 아무것도 없네 새로운 신영역이네 이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바이오 혼자 끌고 가기에는 불만들이 호불호가 갈리는 선택이기 때문에 코스닥은 연속성을 경계하면서 뭐 보고 있는 시장이라는 점은 불변입니다만 최근에 변동성이 높아졌다라는 부분도 사실이고 그래서 바이오 집중 이후의 시장 어떻게 보면 이게 진검승부가 될 수 있다. 11월은 예. 바이오 쪽에서 다 했네라는 얘기를 당연히 할 수 있는 그리고 시장이고 지나침감이 있었고 네, 예. 그럼요. 그래서 그쪽에서의 일부의 시세 나눠주기 뭐 이런 식의 움직임들을 그러면 이제 투자자들의 봐야. 고민이 이거죠. 사실은 바이오는 과했다. 그러면 바이오 다음으로 갈 게 뭐냐? 네, 결국은 이제 IT 내지는 뭐 금융주 뭐 이렇게 보고 일부 뭐 테마들 전기차 이렇게 왔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IT가 또 좀 심상치 않은 변동성을 가지고 간다면 연말에 이제 향후 다음 권력은 뭐냐, 다음 주도주는 뭐냐, 이 고민을 사실 이제 해야 될 때네요. 지금 올해 남은 기간이 한 달인데, 예. 뭐 이 남은 한 달 동안에 얼마나 움직임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달이 지나고 나면 우린 2018년도 네. 증시를 거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시세 최상단에 삼성전자의 이 상승폭이 잡혀 있을지, 아니면 어제도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렸었는데 삼성전자의 상대 강도가 꺾이니까 다른 주도주가 나온 건지, 아니면 다른 주도주가 나오니까 삼성전자의 상대 강도가 꺾인 건지, 이건 뭐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뭐 이 논리하고 마찬가지겠지만 네. 분명히 공존은 안 한다는 거예요. 삼성전자의 독주가 있는 시장이 있고, 이렇게 삼성전자의 독주가 풀리는 구간이 있고, 삼성전자의 독주가 풀리는 구간에서 새로운 주도주들이 나오는 게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어제도 뭐 프랑 주식 이 흔들리는 거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만약에 삼성전자의 강도가 떨어지기 시작한다면 분명히 다음에 무언가가 나온다. 그럼 여기서 제가 뭐 그럴 능력도 안 되고 뭐 그래서도 안 되고 IT 다음은 뭡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면 전 사실 그런 능력이 안 되거든요. 그럼 데이터에 접근해서 이걸 볼 수밖에 없어요. 글씨가 적으니까 이거 뭐 이렇게 들여다보시기 힘드실 테니까 제가 네. 풀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한 4분 남았으니까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까지는 net profit, 그러니까 시장의 순이익으로 우리가 계산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40조를 버는 시장으로 봅니다.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90조 버는 시장이었어요. 상승률이 엄청나죠? 48.6%니까 뭐 엄청납니다. 누가 했어요?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 상당분을 끌고 갔단 말이에요. 어디 시세가 좋았어요? 거기가 좋았어요. 근데 내년을 보게 되면 내년은 네 이제 얼마 벌 거야? 라고 물어보니까 158조 벌겠습니다. 물론 이거 한투 유니버스 예상치긴 한데 158조 벌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산해 보니까 11.3%가 나오는 거예요. 48.6%의 어닝이 증가하던 시장에서 11.3% 어닝이 증가하는 시장으로 어닝의 증가는 계속되지만 증가율이 떨어지게 되죠. 그럼 이 11.3%라는 거를 머릿속에 넣어놓고 올해도 보니까 시장의 성장률을 주도한 업종이 시세가 좋더라. 그러면 내년에 업종별로 이 가이던스들을 쭉 한번 계산을 해보고 시장 가이던스보다 높은 쪽들을 추려내면 될 거 아니냐라는 아이디어에서 한번 출발해 보고자 합니다. 반도체는 내년에도 성장은 해요. 9.1%. 그리고 이 어닝의 양 자체가 뭐 비교할 수 없이 크기 때문에 시장한테는 중요한 잣대가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시장 11.3% 어닝 증가보다 작다라는 점입니다. 예. 큰 쪽을 골라야 돼요. 근데 이 밑에 내려가다 보니까 33.7%가 있네? 이건 뭐지? 라고 해서 옆으로 가보면 자동차. 예. 자동차가 내년에 어닝이 뭐 어마무시하게 늘어나는 케이스라고 읽는 시각보다는 5년 만에 증익을 읽는 시각들이 많습니다. 5년 내내 감익이었어요. 계속.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를 담고 있을 이유가 별로 없는 주식이었죠. 계속 어닝이 까지는데 왜 담아놓겠어요? 그럼 비어있는 룸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내년을 보니까 올해는 사드 기저가 상당 부분 또 깔려 있을 거고 올해의 수치가 뭐 상당히 최악이고 뭐 어제도 제가 모비스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배구조 개편 이슈는 뭐 정확한 시기는 모르지만 올 거라는 건 알고 있고 시장의 니즈는 SUV 이거 시장 니즈에 뭐 걸맞게 뭐 좀 차를 좀 주세요라는 거였는데 현대차는 뭐 아반떼시나 소나타시나 그랜저시나에 취해 있는 고위직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고 이제 정의선 부회장이 이제 이 넘버원 자리로 올라오고 나면 변화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요즘에 시장에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다음은 자동차입니다. 이렇게 못 박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한번 공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정제 18.3%. 16년 2월까지 유가 26불대까지 봤어요, 우리가. 그리고 지금 유가는 뭐 더블 넘어서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정제 시설이라는 게 눈 감았다 뜨면 딱 생기는 시설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16년도 2월까지 주구장창 빠지는 유가만 봤으면 정제 설비들의 증설이 있었겠습니까?
안 하죠. 돈을 못 버는데 그걸 뭐하러 합니까? 그래서 이 지금 올라온 유가는 정제 이 시설 업체들의 뭐 파이 나눠 먹기 식의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이고, 철도 뭐 중국에서 과잉 이 설비들을 상당 부분 셧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뭐 긍정 소재 섹터들 얘기도 유통, 뭐 화장품, 뭐 호텔 레저 이런 부분들은 다 이유를 알고 계세요. 예. 올해 사드 때문에 부진했었던 예.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이 IT 다음은 컨셉이 기저효과인가? 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정도로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시장이고, 오늘 삼성전자가 얼마만큼 버텨내느냐를 시장에서 유심히 보게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최상단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 쪽에서 변동성이 커진 시장이기 때문에 쉬운 시장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예. 오늘 시장에서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그제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고민들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좋은 자료를 보여주셨네요. 내년에 실적 전망. 지금 보여주신 자료는 어디 가면 좀 볼 수 있습니까? 한투 홈페이지 가면 있나요? 네, 한투에서 발간된 자료에 연간 전망 자료들이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전략 듣기 전에 10월 산업 생산이 조금 전에 발표됐는데 잠깐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 산업 생산이 1.5% 감소했습니다. 최근에 경기 상황이 사실 좋고 지난달에도 0.9% 늘었는데 1.5%가 줄었고요. 소비도 소매 판매가 2.9%가 줄어들었고, 예. 투자 부분도 설비 투자는 14%가 줄었고, 건설 쪽에 이제 건설 기성은 조금 늘었습니다. 생산, 소비, 투자 다 안 좋았네요. 10월에 초반에 추석 연휴가 끼어 있었죠. 이런 게 영향이 좀 있었겠지만 전반적으로 오늘 나온 지표는 좀 좋지 않습니다. 실물 지표는 좋은데 심리 지표는 안 좋다, 이런 기사들도 있었는데 지표 부분이 원화 강세도 그렇고 조금 부담스럽고 그러네요. 자, 전략 정리 마무리하겠습니다, 팀장님. 네, 변동성이 높아진 시장에서 위험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 자격증 시험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변동성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높아지면 시장이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연속성이 없으면 견조한 조정에 불과한 시장 분위기였고, 오늘이 뭐 관건이 뭐 특집은 오늘 같은 날 돌았어야 됐을 것 같은데 오늘 얼마만큼 버텨내느냐, 연속성을 얼마만큼 뭐 견조하게 막아내느냐, 이 부분에 오늘 시장 포커스를 잡고 시장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장효혁의 마켓 시그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장효혁 팀장님 인사드리고요. 내일 12월에 다시 뵙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